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도 봤는데. 네. 저희가 많이 찍죠, 한 번에. 한 번에 두 편. 네. 아까 전에는 이제 국내 마술 공연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이번에는 한번 해외 마술 공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시? 해외 공연은 사실 쉽지 않아요. 제가 한번 2015년인가요? 이 해외 공연을 다 보고 싶어서 한번 몰아서 한번 다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썰을 쭉 풀어볼 테니까 네. 편집을 알아서 잘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미국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대부분이 마술 공연의 성지를 라스베가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라스베가스 공연을 추천하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너무나 화려하고 멋진 공연입니다. 근데 베가스 공연은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공연이기 때문에 서사가 중요한 공연들보다는 조금 더 뭔가 임팩트가 빠르고 임팩트가 팍팍 빠르게 터지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연들이 조금 많아요. 뭐랄까, 내가 원하는 게 약간 연극식 공연이다, 약간 서사적 공연이다 하면 베가스 공연에서는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베가스 공연이 별로라는 건 아닙니다. 베가스 공연에서도 또 최고의 퀄리티와 가장 이제 미국의 어떤 자본을 볼 수 있는 공연들이 많거든요. 제가 봤던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1순위는 데이빗 카퍼필드죠. 어떤 느낌으로 저는 공연을 봤냐면, 지금 내가 현재의 카퍼필드를 보기보단 과거에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성공한 마술사의 어떤 결과물을 보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한편 SF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아까 베가스 공연은 좀 서사적인 면이 좀 덜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카펠트 공연은 좀 그렇진 않아요. 말씀을 좀 많이 하시고, 영어가 완벽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막 리스닝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간 사람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어떤 일루전 마술 공연을 신기하게 정말 마법같이 느끼게 하는 공연을 보고 싶다면 당연히 카펠트고, 그리고 마술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꼭 봐야 되기 때문에 카펠트 공연은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페넨텔러죠. 페넨텔러는 지금 마술사들한테는 너무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냥 풀어스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다만 어떤 사람들은 그 풀어스 때문에 페넨텔러라는 마술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페넨텔러 공연에 좀 추천하기 좀 어려운 지점이 딱 하나 있는 게, 공연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생각보다는. 그렇긴 하지만 모든 작품들이 하나하나가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공연에는 어떤 밸런스가 있어요. 뭐 클라이막스까지 가는 어떤 뭐 기승전결이 있다면, 페넨텔러는 좀 그럴 필요가 없는 공연이에요. 왜냐면 1번부터 모든 씬이 오리지널리티하고 모든 씬이 너무나 강력해서 약간 기승전결 말고 결결결결결결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한 씬 한 씬에 너무 감탄을 하게 되는 성향이 좀 있고, 또 이 텔러의 마술 방향이 굉장히 예술적 터치가 많아요.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일단 마술 공연에 또 정점을 볼 수 있어요. 너무 극적인 칭찬이긴 한데, 당연히 카플드, 페넨텔러는 뭐 꼭 봐야 되는 공연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이제 맥킹.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라스베가스 공연을 이제 많은 분들이 가셨다 오셨을 때 뭐가 제일 좋았어? 라고 하면은 한 17명은 맥킹을 꼽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맥킹 공연은 큰 대형 일루전이 나오거나 라스베가스의 스케일을 볼 수 있는 공연은 아닙니다. 이제 맥킹만의 오리지널리티, 감각, 센스, 그리고 어떤 그 사이즈 규모에서는 가장 최상의 공연이 아닐까 싶어요. 베가스에서 가장 오래 한 공연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물론 앞에 두 공연도 그렇지만 베가스의 공연의 세 개를 본다면 이 세 개는 꼭 필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하자면 너무너무 길겠지만, 맥킹 같은 경우는 작품의 완성도 하나하나가 너무 훌륭한 부분도 있는데, 단순히 이제 어떤 스킬풀한 액트라던가 아니면 너무나 신기한 이펙트가 아니라 이제 어떤 코미디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에서 좀 정점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관객을 좀 재밌게 해주고 공연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수 있을까, 대중이 좋아하는 마술 공연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게 맥킹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데이빗 카퍼필드 같은 경우는 대중적으로 너무나 성공한 마술사이기 때문에 너무 이미 유명세가 있었습니다. 맥킹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공연 자체가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고, 이 세 명의 마술사들을 꼭, 저는 세 팀이죠. 세 팀의 공연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혹시 그 라스베가스 말고 미국 다른 데서 하는 공연은 없는 건가요? 미국이 공연이 크게 흐름이 좀 달라요. 라스베가스 스타일이 있고 약간 뉴욕 쪽의 공연이 있는데, 뉴욕 쪽은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웨이의 느낌이죠. 근데 여기는 좀 추천드리는 게 조심스러운 게, 지금 공연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좋은 마사들이 많이 거쳐갔죠. 예를 들어 조슈아 제이가 있고 60 Impossible Things가 있었는데 맞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르카나에서 또 볼 수 있으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상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데렉 달거의 In and of Itself도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도 찾아보시면 공연을 볼 수 있어요.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어떤 스트리밍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물론 라이브로 볼 수 있으면 좋죠. 이 두 공연에 대한 추천은 제가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너무 길어져요. 이것도 너무 길어지고 데렉 델과디오 하나 얘기로만 끝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제 최애입니다. 여기서 데릭 듀거디 공연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스티븐 코언의 공연이 있는데 이거는 100만장자의 마술사? 약간 스티븐 코언의 공연이 있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도 아니고 뉴욕도 아니고 조금 다른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그 공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설명을 조금만 해드리자면 굉장히 좋은 호텔 1층 아마 1층일 거예요. 1층에 세미나룸. 근데 정말 굉장히 드레스하고 관객분들도 다 턱시도에 약간 드레스 같은 거 입고 섹시한 드레스 같은 거 입고 모든 분들이 약간 우아하게 보는 공연이 있어요. 이 스티븐 코어는 이제 저보다도 연배가 모든 마스터들이 저보다 연배가 있으시지만 베가스의 마스터님들은 연배가 좀 더 있으세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50대의 마술사, 뭐 60대의 마술사가 공연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그때 마술을 계속 하고 있을까? 그때도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을 때 그 마술사의 공연이 답이 돼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미래의 약간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나도 60대, 70대가 돼도 저렇게 멋진 곳에서 멋진 옷을 입고 공연을 하고 싶다. 그리고 정말 공연하시는 스타일도 젠틀하고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언 공연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공연 이름은 아마 이렇게 따로 사진 정보는 여기 아마 박민호 마스터님 이렇게. 네. 다른 나라도 혹시 좀 추천해 줄 만한 게 있으신가요? 그럼요. 빠르게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좀 공연의 성지 독일. 독일은 일단 버라이어티 쇼라고 해서 단순히 마술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연이 합쳐져서 하는 시어터 쇼가 되게 많아요. 근데 퀄리티가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독일 공연장이지만 대부분 다른 나라 마술사들이 공연을 해요. 그리고 이 공연이 아마 3개월에 한 번씩 교체가 될 거예요. 제가 아는 이제 티거 팔라스트, 원래 제가 공연을 할 뻔했었던 곳인데 일정으로 결국 못 하게 됐는데 여기서 3개월씩 이제 마술사들이 예약을 해서 스케줄 예약을 하는 거 북을 하는 거죠. 그래서 3개월 동안 이 마술사, 뭐 그 다음 3개월 이 마술사. 근데 대부분 어마어마한 스케일, 뭐 줄리아나 첸, 마르코 까르보, 제프 쉐리덴 이런 마술사가 티거 팔라스트에서 했었고 지금은 윈터가든이라는 공연장도 근처에 있는데 프랑크푸르트에 지금 김상수 마술사님이 하고 있어요. 또 저희가 좋아하는 매니플레이터 중에 세바스티앙 니콜라스 이런 공연자들도 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마술 공연은 딱 한 타임뿐이라는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술 공연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 버라이어티 쇼라는 거. 극장이 굉장히 많아요. 독일 시어터 쇼를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이건 마술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의 최상의 퀄리티를 볼 수 있어요. 독일의 이제 클로즈업 전용 공연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뮌헨에도 있고 클로즈업만 하는 공연장이 있는데 공연장 이름은 정확히 사실 생각은 잘 안 나요. 근데 사진 이렇게 보면은 되게 멋있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다보는 이런 클로즈업 공연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마술 공연을 볼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술을 이용한 연극들도 좀 많이 있고요. 얀프리시 같은 경우는 트럭 안에서 공연하는 컨셉을 하고 있어요. 트럭 안에 공연장을 짓고 이동하면서 이동형 공연을 하고 있죠. 어디서나 자유롭게. 네, 아주 혁신적이죠. 왜냐면 저희가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공연장마다 공연 컨디션이 다른데 이 트럭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죠. 또 영국에도 공연이 많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매직 서클이라는 단체가 또 있기 때문에 아까 매직 캐슬은 굳이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 매직 서클은 영국의 어떤 단체고 입장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저 딱똑똑 매직 서클인가요? 저 들어갈게 이건 안 돼요. 뭐 추천을 받아서 또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이제 공연하고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도서관도 있고 뭐 아주 이런 마술이 약간 성지 같은 곳. 미국에는 또 매직 캐슬이 있고요. 매직 캐슬도 이야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예전에는 마술한 사람들의 모든 마술의 로망이 매직 캐슬 가서 공연을 하는 것, 매직 캐슬에 가보는 것. 매직 캐슬 또한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추천을 받아서 볼 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거기도 이제 매주 공연자가 바뀌고 저도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공연을 했었는데 관람 매너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멋있는 것 같아요. 넥타이를 해야 되고 투를 입어야만 또 볼 수 있거든요. 무조건 옷을 그렇게 같이 입어야. 그렇죠. 매직 캐슬은 이제 편차가 좀 심해요. 왜냐면 누가 좋고 누가 나쁜 게 아니라 매주 마술사가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이 공연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미국의 사교 클럽 문화를 경험해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마술극장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어딜 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일본? 일본은 빼놓을 수 없죠. 너무 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럼 일본으로 좀 종착을 좀 해보자면 그래도 우리가 가까우니까 하프문을 빼놓을 수 없죠. 하프문만 놓고 얘기해도 되게 길어질 것 같아서 하프문은 언젠가 제가 따로 편을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히데상이랑 인터뷰도 좀 하고 싶고 하프문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제 인생을 좀 바꿔놓은 공연이에요. 제 인생, 마술관 모두 다. 제가 마술사로서 어느 정도 좀 매너리즘에 있을 때 하프문을 보고 가장 큰 충격을 받아서 지금 문엔트리가 있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프문은 입이 닳고 말도 어떻게 칭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프문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오스만드가 있습니다. 오스만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다 도쿄 내에 있는 공연이고 그것도 좀 재밌는 게 매일 공연자가 바뀝니다. 근데 월간 달력 같은 게 있어서 무슨 요일에 어떤 마술사가 하는지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아요.
거긴 좀 같이 가셨죠. 네. 거긴 좀 재밌는 게 그 드링크 프리였나요? 그 공연 보는 내내 칵테일이나 술을 이제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막 미친 듯이 먹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 좀 미친 듯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밸런스가 되게 좋은 공연이에요. 스테이지 클로즈업 다 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마술사를 골라서 볼 수 있기도 하고 그 인테리어가 되게 독특합니다. 무슨 마법 동굴? 약간 이런 곳이라서 한번 가보시면 아주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고 조금 더 포멀한 마술 공연을 보고 싶다면 테지나야? 테지나야가 아마 일본어로 그냥 마술일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근데 이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지점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10개가 넘을 겁니다. 20개도 넘고 얼마나 많았던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거는 지점이라서 어딜 가도 테지나야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테지나야가 좋은 게 프랜차이즈잖아요. 공연장이 많지만 공연 내 편차가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술사가 다른데 그 디자인이 비슷합니다. 들어가는 조명이나 음향이나 타이밍이나 이런 게 다 설계가 돼 있어요. 프랜차이즈니까 그런 것들을 다 서비스해줘요. 그래서 이 어떤 성공한 기반을 바탕으로 대중들이 좋아하는 코드를 어디서나 볼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른 나라에서는 좀 보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마술은 굉장히 개성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프랜차이즈화 시켰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만큼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얘기만으로도 진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거는 그냥 루카스 마사님의 개인 취향으로 한 3개 정도 공연을 좀 추천한다면 어떤 걸 해줄 수가 있을까요? 이거 정말 어려워요. 사실 제가 추천, 비추천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저는 다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재미없게 봤다면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렵네. 일단 일본, 가까운 나라 꼭 일본을 갔으면 좋겠고 하프문은 저는 빨리 보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꼭 마술이 좀 질렸을 때 아껴놓다가 마술이 하기 싫어졌을 때 그쯤 가면 딱 맞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스테이지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나는 클로즈업 관심 없는데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프문을 1위로 뽑고 싶고요. 아무 생각 없이 보기에도 좋은 베가스 공연들을 추천하고 싶은데 저는 카퍼필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가 언제까지 볼 수 있을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언제 은퇴하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카퍼필드를 꼭 먼저 봐라 라고 베가스 공연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한국의 어트립 투 더 문이라고 너무 좋은 공연이죠. 루카스 마사의 공연이 있는데 이것도 언제까지 할지 모르잖아요. 이게 항상 티켓이 나오는 시점도 모르겠고 이게 항상 루카스 마사님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했을 때 갑자기 오픈하는데 갑자기 또 사라져요. 약간 유령 같은 존재의 티켓이라. 원래 저희 공연은 홍보 안 하기로 했는데 이 기회에 조금 편집될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제일 가까워요. 제일 가깝고 제일 둘 중 카피드한 공연 중에 제일 제가 저렴합니다. 저렴한 맛에라도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